그 진짜 정치를 하려면 이제 승부욕, 근성, 그 다음에 하여튼 정치를 시작을 할 때는 봉사하려고 시작을 하죠. 뭐 안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되게 주관적으로는 봉사하려고 시작합니다. 그 대구에 술 좋아하는 국회의원도 다 봉사하려고 시작한 거고, 봉사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꾸 술도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한 5, 6년 정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치는 끊임없이 게임이 벌어지거든요. 당내에서도 게임이 벌어지고 정당 사이에서도 선거라는 게임이 또 벌어지고 평소에 여론 지지율을 둘러싼 게임도 계속 되고요. 제일 고달픈 게 같은 당 안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즐거운 게임이면 좋은데 축구 시합을 친선 경기를 하면 저도 즐겁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이게 사생결단식의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처음에 정치를 왜 시작했더라? 이거는 어디 가버리고요. 이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지고 나면 징계에 분해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정치라는 이 게임에 들어온 목적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하다 보면 원래 하려고 했던 좋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여하튼 게임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사나워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남 욕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뭐 잠깐 나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어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도 자의반 타의반인데요. 이게 옛날 김정필 씨가 즐겨 쓰던 말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2002년도에 뛰어들 때에도 꼭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도 좀 그렇죠. 지금도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겁이 나죠. 또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망설여지고, 진짜, 내가 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런 의심도 훨씬 더 많이 해보고요. 예, 뭐든지 처음 할 때는 뭣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막 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포괄적으로는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좋은 세상 만드는 게 꼭 정치를 해야만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다른 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른 방식으로. 근데 또 어떨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또 현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 많은 질문을 주신 우주현님. 여기 남자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찍게 해주십시오. 예. 네, 옆에 계신 남자친구 나오시죠. 남자친구 맞아요? 네, 맞으면 나오세요. 강연 중에 2030이 정치 무대 진출 많이 했는데, 여기 남성분은 서울의 바람부 창당 준비위원장입니다. 올해 32입니다. 아마 최연소 준비위원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백범우님, 닉은 나전자의 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청춘의 독서를 공부하는데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지 못하고 이에이치카 역사란 무엇인가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춘추전국 시대 말고 전체 완역한 사기의 원본을 소장한 도서관을 알고 계십니까? 예. 사기는, 그 도서관에 안 가셔도요. 도서관 아무 데나 가셔도 있을 겁니다. 사기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사기에는 본기가 있고요. 본기는 제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제후들에 관한, 뛰어난 제후들에 관한 30세가라고 그래서 30명의 제후 또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열전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80편이 있고요. 70인가요? 죄송합니다. 70이네.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표. 연표 같은 건데요. 이게 연표이기도 하고 좀 분야사. 그러니까 뭐 무슨 요즘으로 치면 뭐 토목, 무슨 사회, 뭐 건설, 경제 이런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군사 이렇게 해서 각 분야사를 다루는 표가 있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본기하고 열전은 다 번역이 되어서 일반 출판까지 되어 있고요. 세가하고 이 표는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할 텐데 일반 출판, 폭넓게 읽히는 출판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 가시면 100% 있을 겁니다. 이게 번역본이 있다면 제일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국회 도서관이니까요. 가셔서 회원 등록하셔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도서관 찾는 질문이었습니다. 백호노님, 네. 예. 직접으로 질의응답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만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 손 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권다원님께서 우리 당 사이트든 아니면 개인 사이트는 아직 없으시죠? 그래서 꼭 답변은 언젠가는 해주시라 생각해봅니다. 우선 남성분들 중에 한 분만 제일 먼저 보신 우리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네. 앉아서 해도 되나요? 그럼요. 서서 하셔야죠.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죠? 예. 강원도 당의 임창식 나날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 어디서 오세요? 강원도 오세요? 별로 안 보이죠? 예. 여기 옆에도 강릉 또. 강릉? 저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처가 외국인인데요. 다문화와 다민족에 대한 정책과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습격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매복 기습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 제가 뭐 짧게 답변 드리기가 참 그런데, 짧게 답변 드리면 사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 돼버리겠죠.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참여정부 때 국정보고회를 했던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그 문제 가지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제 법무부하고 교육부가 되게 혼났거든요, 대통령님한테. 왜 혼났냐면 출입국 관리국서 직원들이 그 불법 체류 노동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 노동자라고 해서 애를 학교 데려다 주려고 학교 가는 길에 붙잡아서 강제 송환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이제 혼났냐 하면, 아니, 교육부는 불법 체류자 자녀라도 취학 연령이 되면 학교에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학교에 받아놓고 그 애 데리러 오는 길에 그 잡아가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럼 애 학교 오라 하면 그만이냐, 그렇게 됐고요. 법무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 집행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는 거지, 어떻게 애 학교 데리러 국가에서 학교를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데 그 길목에 있다가 덮쳐갖고 잡아가냐,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언론이 나고 이래서 그 해당됐던 분들 강제 송환을 중지를 시키고, 여하튼 정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애가 있어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경우는 강제 송환을 안 하는 쪽으로 그때 이제 일단 응급 조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인류 공동체가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왔던 무슨 배달